정의당 대구시당이 여성 그리고 신임 위원장 체제로 또 새로워지려 합니다.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꾸준하게 진보 정당의 목소리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재난에 준하는 시대, 약하고 힘든 곳을 더 무력하게 하는 불평등의 시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또 나아가려는 것인지 정의당 대구시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새 시당 위원장이십니다. 한민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의당 한민정입니다. 예, 소개해 주셔야죠. 대구시 시당 위원장 네, 한민정입니다. 시당 위원장 한민정입니다. 예, 맡겨두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득표율이 93%가 넘었죠. 네네. 압도적인 지지인데 어떻게 출마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청소년 운동을 지원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모든 활동이 그렇듯이 결국은 법과 사회적 규칙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되었고요. 달서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달서구 지역위원장 그리고 대구시당 부위원장을 하면서 두 번의 지방선거와 올해 총선까지 3번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치 입문하신 건 그러면 언제였어요? 네, 2011년 정도부터 입문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되셨군요. 네네네. 최근에는 그 집행부에서 부위원장으로도 또 계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예. 아마도 4년 정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4년 가까이 네. 했고 이번에 그럼 시당위원장 맡게 되신데도 그런 네. 당내에서 부위원장 활동 시당에서 네. 또 도움이 되셨으려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법과 제도가 갖춰지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절실함을 부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느꼈고요. 예. 지금 저는 정의당과 진보 정치의 성장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이 시당위원장에 출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포부가 느껴집니다. 네.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일만 남으셨네요. 네네. 임기는 이제 시작된 거고요. 네네. 2년인데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공약도 있으셨을 테고 네. 약속을 지켜가는데 어떤 일 주력하실 생각이세요? 네, 하고 싶은 일은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대구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구 시민과 정의당 대구시당의 메시지가 소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이 제시하는 대안 정책이 대구 시민 가까이 소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선거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당선자를 내는 게 목표인데요. 지금부터 지방선거 후보 발굴과 컨설팅을 위한 프로젝트로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년 지선에서 이제 네. 좀 더 많은 정의당의 그렇죠. 의원들을 배출하겠다. 네네. 이런 포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있으실까요? 그 외에도 많은데요. 예. 저희가 일단 중요한 것은 지역위원회를 저희가 아직까지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위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핵심은 주민들 가까이에서 정의당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은 함께. 이걸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정의당 대구시당 혁신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럼 가장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은 어쩌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 정의당이 지역 주민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길 저는 원합니다. 지역에서 생활하고 숨쉬면서 주민들이 찾으면 늘 곁에 정의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출 수 있는 예. 주민들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핵심 과제고요. 작은 정당이라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대구에서 진보 정치를 실행하려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낮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역 정치 활동의 초석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총선 결과도 그렇고요. 또 네네. 이번에 예정보다 조기에 치러진 정의당 새 위원장 선출도 그렇고 네, 정의당 위기다. 네네. 색깔 잃었다. 그렇죠. 또 예.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이런 얘기까지 듣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의당은 정의당입니다. 누구의 이중대 역할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색깔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혁신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더 성장하는데 대구시당이 좀 더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 내리는 정의당이라는 그 슬로건이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많은 현안이 지역에 있습니다. 네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어떤 것들 꼽으시겠어요?
네,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가 아닌데요. 당장은 코로나19 대처와 그로 인한 민생을 잘 돌보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취약계층이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생존을 위한 경제 정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한 번도 적자인 적이 없는 달성공단에 한국 게이츠가 흑자 폐업을 했습니다. 예.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이윤을 더 남기려고 150여 명의 직원을 해고했는데요.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들어온 외국 자본이 나갈 때는 어떠한 규제도 없이 철수하고 있어서 앞으로 심각한 노동 현장의 문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정보가 터무니없이 이제 부족한 상태인데요. 정의당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충분한 소통과 동의가 없는 추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 통합까지도 네네. 또 중요한 지역의 현안이다. 네네. 또 꾸준하게 또 목소리 내주시고 아직까지 그러면은 뭐 찬반 정의당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지금 찬반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것을 신중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검토 중이세요? 공론화위원회 네, 계시는 분들이나 또 지역에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이 좀 일정 정도 진행이 되면 정의당의 공식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사태 대구시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 네. 의견 내놓으셨죠? 네네. 방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봄철에 진행한 대구시의 대응이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구 시민들과 또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안정세에 조금 접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모두 애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제 정책이 재난 지원 정책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고요. 취약계층에게 실제로 삶이 개선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책임지는 근본적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한민정 위원장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또 경북도당에서도 여성위원장 엄정혜 위원장이 또 동시에 선출되셔서 네네. 정의당 또 지역에서 최초로 시도당 여성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보수의 섬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여성으로 진보 정치하는 이유 여쭤도 되겠습니까? 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의 16명의 시도당 위원장 중 8명이 여성위원장입니다. 50%가 여성위원장인데요. 저는 대구 또는 진보 정치라는 수식어를 제외하고 여성이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성을 위한 정치는 여성들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정치는 그 시각으로 여성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정책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재난 물품을 구성하는 것에도 남성과 여성 책임자에 따라 물품이 달라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는 남성 정치인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이 여성에게도 있고요. 당연히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젊은 세대의 역할도 정치에서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번에 청년 정의당 출범하죠. 청년 정의당. 네. 대구시당에는 어떻습니까? 청년 의원들 얼마나 있을까요? 예, 청년 의원들도 지금 많고요. 정의당은 선거에서 여성 할당 30%에 이어서 청년 할당 10%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당 내에 청년 정의당이 출범하면서 청년들이 정치 활동이 좀 더 본격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구는 백소연 북구지역위원장이 청년이면서 여성으로 선출되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도 많이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이 대구 정치 또 진보 정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와 선배 정치인들의 역할은 그들의 정치 활동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또 활동으로 정치 입문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네네. 또 더 기대하시는 바도 크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자, 정의당 당대표 결선도 현재 진행 중이죠? 네네. 어제부터 온라인 투표 시작됐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한 9일쯤이면 우리가 차기 정의당의 당대표도 네. 확인할 수 있게 될 텐데 중앙당과 함께 하실 역할이 크시겠습니다. 앞으로 네네. 대구에서 어떤 대구만의 정의당 모습 보여주실 건가요? 끝으로 네. 듣죠.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빛나는 정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월세 걱정이 없이 장사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로 학비 모으지 않고 공부할 수 있고 또 폐지를 줍지 않아도 노년의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국가로부터 또 지켜지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소박한 꿈이지만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대구 시민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의 정치가 대구 시민을 빛나게 하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 2년 동안 더 튼튼하게 뿌리 내린 또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